빌런 탁현민이 반대하는 거 보니까 용산 이전 꼭 해야겠다. 라고 개와 돼지들이 반응할 거란 거 너무 뻔하다. 정치학개론, 갈라치기의 목적. 가위이론에서 언급한 가위를 쥔 손의 주인은 어떤 어젠다를 실행할 때 반드시 해당 안건에 대한 대중 갈라치기를 먼저 실행한다. 찬반이 극명하게 대립할수록 좋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점에 대해 이해가 전무해 보인다. 그래서 맨날 속고 이용당한다. 기본적으로 갈등은 에너지라고 보면 된다. 갈등이 없으면 추진력도 생기지 않는다. 어떠한 사안에 대해 찬반이 극렬하면 적어도 극렬한 찬성 에너지가 있다는 말이 된다. 이때 반대가 강해질수록 찬성도 강해진다. 따라서 어떤 일을 추진하려면 반대 목소리를 반드시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반대 세력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 찬성 세력을 키운다. 냉전 시대 때도 공산 진영을 만들어내서 자본 진영에서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했다.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를 빌런으로 만들어서 CBDC 등 4차 산업 어젠다를 밀어붙이고 있다. 중국 하나로는 나머지 세계를 통합하기에 빌런이 좀 약하다. 러시아까지 하면 얼추 그럴듯하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과정도 교과서적인 좋은 예였다. 가만 놔두면 검찰총장 하다가 국회의원 정도 할 사람을 조국, 문재인, 추미애와 대립시켰다. 그러자 갑자기 대선 후보급이 되었다. 문재인은 가위를 쥔 손의 주인에 의해 그렇게 하도록 지시받았다고 봐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윤석열이 나중에 문재인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보장은 없다. 윤석열도 본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가위를 쥔 손의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나리오는 가위의 주인이 쓴다. 시나리오상 쏘임이 다한 배우는 언제든지 희생당할 수 있다. 그건 애초에 가위 주인에게 영혼을 팔 때 동의한 사항이다. 대선 전국에서 이준석의 역할도 같은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쉽다. 이준석이 물을 흐려줘야 상대적으로 윤석열이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일단 갈등 구조가 만들어지니 이준석이 윤석열을 강하게 질타할 때마다 윤석열 지지층의 지지가 강해진다. 빌런 이준석이 반대하는 거 보니까 윤석열 지지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개미들의 습성을 시나리오 작가들은 너무나도 잘 안다. 이번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도 똑같다. 그냥 윤석열이 옮기겠다고 하고 대충 놔두면 국민들은 웅성웅성 거릴 것이다. 그러다가 왜 굳이 용산이어야 하는지 궁금증을 갖게 될 것이다. 언론에서 친절하게 갖가지 설명으로 합리화를 하겠지만 그래도 석연찮은 부분이 눈에 들어올 수 있다. 하지만 반대 세력이 나서면 얘기는 달라진다. 빌런 탁현민이 반대하는 거 보니까 용산 이전 꼭 해야겠다. 라고 개와 돼지들이 반응할 거란 거 너무 뻔하다. 위장 반대 세력이 나선 덕에 국민들 사이에서 용산 이전 응원 세력이 생겨난 것이다. 이제 국민들끼리 용산 이전 찬반으로 나뉘어 싸우기 시작하면 본질은 다 가려진다. 탁현민, 임종석 등에 이어 문재인까지 나섰다. 겉으로는 탁현민에게 경고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본질은 용산 이전에 대한 논란 부추기기에 다름이 아니다. 1조가 넘는 비용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용산 이전이 좌초되는 듯한 인상도 풍기고 있다. 쇼에서 빠지면 안 되는 감초 위기 장면이다. 여러 현상들을 종합해보건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은 그들에게 꽤나 중요한 일로 보인다. 그래서 반드시 될 걸로 본다. 이처럼 갈라치기는 매우 필수적이면서 굉장히 유용한 정치적 도구다. 국민들을 찬반으로 갈라놓고 싸우게 만들 수만 있다면 거기다 대고 무슨 정책을 해도 괜찮다. 언제나 찬반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아무런 찬반 갈등이 없는 사안을 밀어붙였다가는 언제든지 국민들이 그거 왜 그렇게 했냐면서 하나둘 들고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 산불처럼 걷잡을 수 없이 하나로 뭉칠 가능성이 있다. 미리 쫙쫙 갈라놓고 뭐든 실행하면 그럴 염려가 없다. 모든 정책에는 찬반이 있게 마련이고 찬성 측에도 반대 측에도 그럴듯한 논리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반드시 반대 세력을 만들어 갈라치고 찬성과 반대의 세력을 모두 컨트롤하는 것, 정치 개와 돼지 조련의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다.